자폐증 강의 2강, 자폐증은 왜 생기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폐증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이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는 고집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우리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리, 빛, 냄새, 촉감, 사람의 표정, 말소리까지 보통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자극이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에게는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를 막거나 사람 많은 곳을 힘들어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낯선 변화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버릇이 아니라 뇌가 자극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폐증은 부모가 잘못 키워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또 사랑을 덜 받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신경 발달의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 감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폐증을 볼 때 고쳐야 할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언어치료, 행동치료, 감각통합치료, 사회성 훈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어떤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늦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복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기 방식으로 불안을 줄이고 세상을 정리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폐증을 가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손길보다 차분히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다그치기보다 짧고 분명한 말로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와 작은 성장을 크게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자폐증은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아이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폐증을 하나의 틀에 가두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폐증은 스펙트럼입니다. 아이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그 아이와 오늘의 그 아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눈을 맞추었다면 성장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면 성장입니다. 조금 더 표현했다면 성장입니다. 조금 더 안정되었다면 성장입니다. 자폐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가진 다른 감각, 다른 언어, 다른 속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같은 속도로 걷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빠르게 말하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마음을 엽니다. 어떤 아이는 눈으로 표현하고 어떤 아이는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폐증 강의 2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폐증은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의 고집도 아닙니다.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비로소 아이는 안정되고 가족은 덜 지치며 사회는 더 따뜻해집니다. 자폐증을 바라보는 첫걸음은 치료보다 먼저 이해입니다. 이해가 쌓이면 아이의 길이 보이고 기다림이 쌓이면 아이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곳은 저희의 99칸 한옥 별장입니다. 유튜브 샤를 마시며 불교어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명리학과 의식학 강의도 준비 중입니다. 함께